그날 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까? 집으로 가는 길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 대리운전 기사가 문을 닫고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한 손엔 차키, 다른 한 손엔 작은 쇼핑백. 쇼핑백 안에는 시어머니가 준 도라지차가 담겨 있었어. 근데 도라지차가 내게는 독약처럼 느껴졌어.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늘 끓어오르는 화산 같은 거였어.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나를 잠식했어.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고 남편은 바쁜 척하며 늘 집에 늦게 들어왔지. 시어머니는 그걸 핑계로 내게 잔소리를 퍼부었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해? 처음엔 그냥 넘겼지. 어차피 그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그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 이게 다 뭐니? 이런 옷만 입고 다니니 내가 애를 못 갖는 거야. 요즘 여자들이 겉만 꾸미느라 내실이 없어. 내실이. 그날의 모욕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 차라리 내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었으면 덜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쇼핑백을 들고 시어머니 댁에 갔어. 거기엔 뜻밖에도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 남편도 있었고 이상한 여자도 있었어.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시죠? 선배?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지. 아이고, 이 친구가 요즘 우리 아들이랑 일을 많이 같이 하는데 아주 똑똑해. 근데 너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어쩌면 좋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어. 그녀의 긴 생머리와 화려한 블라우스, 그리고 다리를 꼬며 앉은 자세가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 아이고, 다들 좀 친해져야지. 요즘 너도 외롭잖아. 안 그래? 외롭다. 내가 외롭다고. 그 말은 날 벼랑 끝으로 밀어냈어. 가슴속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졌어. 도라지차가 방바닥에 쏟아지고 나는 차갑게 말했어.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겠네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일까지 챙기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어. 너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버릇 없어도 좋아요. 이제야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집을 나왔어.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한 건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건 그날 밤부터였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마주하게 된 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 남편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자극적이고 복잡하게 얽혀갈 거야. 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지옥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 댁에서 나온 그날 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온몸이 바닥에 내던져진 도라지차처럼 축 늘어졌고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지. 차 안에 앉아 멍하니 핸들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친구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 야, 술 한잔하자. 미연은 내 상황을 대강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내게 항상 말했지. 넌 참다 참다 꼭 폭발하는 스타일이라니까. 그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우리는 동네 작은 호프집 구석자리에 앉았어. 맥주잔을 들고 나는 모든 걸 털어놨지.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졌던 일, 그 이상한 여자의 존재, 그리고 남편의 미심쩍은 태도. 미연은 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야, 너 혹시 그 여자 뒷조사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뒷조사? 그래.
요즘 사람들 SNS에 다들 뭘 그렇게 올리잖아. 조금만 파면 뭐라도 나올걸. 처음엔 미연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어. 내가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결국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지. 그 여자의 이름은 박혜진.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였어. 그녀의 SNS는 열려 있었고 나는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사진 속 그녀는 늘 화려했어. 브랜드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때때로 올려진 회사 회식 사진들. 그런데 어느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내 남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거든. 그녀는 사진에 이렇게 썼어. 나를 설레게 한 오늘의 회식. 특별한 순간들. 특별한 순간들. 나는 그 글을 읽고 머리가 뜨거워졌어. 어쩌면 단순한 동료일 수도 있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여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 서랍 속엔 무심코 던져진 영수증들과 명함들, 그리고 낯선 호텔 키카드가 들어있었어. 심장이 뛰는 걸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그 키카드를 손에 쥐었지.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어. 오빠, 회사에서 박혜진이라는 대리 알아?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 뭐? 아, 그 친구. 그냥 회사 동료야. 왜?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얘기하길래. 그의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확신했어. 뭔가 있어.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호텔로 갔어. 키카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지. 호텔 프런트에서 나는 키카드를 건네며 무심한 척 물었어. 이 키카드로 방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확인하더니 방 번호를 알려줬어. 1207호.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층으로 올라갔어.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손이 떨렸어.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 카드를 꽂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방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광경을 보게 됐어. 박혜진과 내 남편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지. 테이블 위엔 이미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어. 내가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고 나는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재밌네.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폭발했어.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고 박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하지만 나는 둘에게 한마디도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 방을 나와 호텔 복도를 뛰쳐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맥주를 들이켰어. 이번엔 혼자였지. 하지만 그 술잔을 비우면서 나는 결심했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도 그들의 모든 걸 망가뜨려야겠다고.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 감정적으로 폭발해봤자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대신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했어. 먼저 박혜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일했고, 남편과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미연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 그녀는 내가 말리기도 전에 박혜진의 SNS에서 그녀가 가는 카페며 헬스장까지 전부 찾아냈어. 야, 이 여자는 딱 봐도 허세 덩어리야. 이런 애들은 결국 자기 발에 걸린다니까. 미연의 말에 나도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내게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 혜진이가 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만나는 것 같아. 나는 귀를 의심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연은 핸드폰을 내밀며 보여줬어. 박혜진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낯선 남자가 혜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지. 보니까 이 남자도 혜진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너희 남편 회사의 상사 아니야? 상사?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기억났어. 남편이 몇 번이나 우리 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라고 말했던 사람. 김 팀장.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 박혜진은 단순히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회사 내에서 뭔가 더 복잡한 관계를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 팀장의 명함을 찾아냈어. 그리고 고민 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 여보세요, 김 팀장님이시죠? 저 강진우 씨 아내인데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 그와 만난 건 시내의 작은 카페였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혹시 박혜진 씨와 친하시죠? 남편과도 그렇고. 그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 아, 아니에요. 뭐, 그냥 동료일 뿐인데.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 나는 그를 떠보려고 이렇게 말했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혜진 씨가 김 팀장님과도 친밀하다고 들었거든요. 사진도 봤고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 그쪽 남편이랑 혜진 씨 관계 알고 계신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근데 김 팀장님도 연관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모든 걸 털어놨어. 박혜진은 남편과 연애만 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회사 내에서 김 팀장에게도 접근했고, 팀장에게는 승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얻어내려 했던 거야. 그 모든 걸 듣고 나니 머리가 아찔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김 팀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회사에 알릴 생각 없으세요?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그쪽도 조심하세요. 박혜진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었어.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권력 싸움과도 얽혀 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어. 먼저, 박혜진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 그녀와 남편 그리고 김 팀장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자료들. 며칠 뒤 나는 박혜진이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걸 녹음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통화 중이었고 내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웃고 있었어. 진우 오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팀장님도 내 편이니까.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 그녀가 웃으면서 떠난 뒤 나는 곧바로 김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 이게 박혜진 씨의 실체입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보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야. 박혜진, 그리고 남편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박혜진과 남편의 이중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내 결심은 점점 단단해졌어. 김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낸 지 며칠 뒤 그의 답장이 왔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박혜진을 처리하려 했던 것 같아. 며칠 뒤 박혜진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는 소문이 퍼졌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몰아붙였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책임져야 할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는 결국 박혜진과의 관계를 인정했어. 하지만 자신도 그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차갑게 웃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어차피 우리 끝난 거잖아. 그날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내가 박혜진과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결국 무릎을 꿇었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사과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진우야, 잘 들어.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를 이용한 거였지. 난 그런 사람과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결국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 박혜진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어. 김 팀장이 직접 조사를 요구하면서 그녀의 비리가 회사 전체에 알려졌거든. 내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진 않았어. 그 후 나는 미연과 술 한잔하며 말했다. 미연아, 이게 끝난 것 같아?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지. 넌 지금부터 내 인생을 새로 살아가야 해. 그 말이 맞았어. 박혜진도 남편도 그들이 망가뜨린 내 삶도 이제는 과거로 흘러갔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린 거야. 나는 새벽녘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어.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 더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내 이름은 나경주.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직장을 구하는 거였어. 사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게 내 평생의 후회 중 하나였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늦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 그중 한 명이 나를 반갑게 맞아줬어. 경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일 다시 시작하려고. 마침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면접 보러 와볼래? 면접 날, 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섰어.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지만 그동안 쌓아온 내 능력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다행히 결과는 좋았고 나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 회사에서의 삶은 처음엔 힘들었어. 내 나이에 다시 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게 됐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걸 이루고 난 뒤에도 남편과 박혜진의 잔상이 가끔씩 나를 괴롭혔어. 그들의 얼굴, 그들이 내게 가한 모욕과 배신. 가끔은 내가 과연 정말로 그들로부터 벗어난 건지 의문이 들었어. 어느 날 미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 경주야, 너 박혜진 근황 들었어? 아니, 그 여자 얘긴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더라.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스캔들이 났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 또 스캔들이라고? 응. 이번엔 무슨 사기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 듣고 보니 씁쓸했어. 복수를 완벽히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박혜진은 여전히 그녀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 그리고 나 역시 그런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었지.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 잔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 내가 잃은 시간과 아픔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 더는 그들의 과거에 갇히지 않겠다고. 내 삶은 이제 내 것이니까. 그 후로 나는 진짜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 직장에서 일하며 쌓은 성취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시간들. 비록 가끔씩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가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그 웃음은 진짜였어. 꾸며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닌 진짜 내 웃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 결국 내가 이겼어. 그렇게 내 싸움은 끝났어. 앞으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걸어갈 거야.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무렵, 나는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꿈을 떠올렸거든. 글을 쓰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어. 내가 겪었던 배신과 복수, 회복의 과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 나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엔 두서없고 엉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감정과 경험이 글 속에서 생생히 살아났어.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원고는 완성되어 갔어. 그리고 마침내 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 긴 기다림 끝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 이야기는 강렬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출판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어.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 책이 출판된 뒤 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 사람들은 내 글에 담긴 솔직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와 공유하기 시작했어. 그중엔 나처럼 배신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느 날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작가님, 저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배신당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작가님처럼 제 삶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 그래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 이번엔 복수가 아닌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어.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히 평화로웠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직접 써내려갈 거야. 더 이상 복수와 후회, 슬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질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아. 그 끝엔 진짜 나다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이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나는 나만의 해피엔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어.